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여하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조만간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가을을 깊게 느끼면서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바쁜 현대인들은 또 고향 다녀오랴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어쩌면 또 바쁜 일정들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죠.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마음 한켠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기는 무엇인가, 또 그거에 따른 명절은 무엇이고 그때 음식은 무엇인가를 조금 알아보면서 우리 전통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 전통을 어떻게 계승시켜 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명절에 대한 또 부담감 이런 것도 좀 떨쳐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음식 절기를 먹다. 첫 번째로 오늘 추석, 중추가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여러분, 절기라는 단어는 너무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뭐 옛날 전통을 배운다고 잠깐 배운 이후로는 우리가 접할 시간도 없었고, 이 절기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의 옛것과 지금의 삶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조금씩 그 느낌과 왜 절기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점점 알아가십니다.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의 그 계획과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슈퍼에 가면 너무너무 많은 음식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죠. 또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겨울에 수박도 먹을 수 있고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음식의 맛, 봄에 기다리다가 솟아 올라오는 봄나무를 새콤달콤하게 무쳤을 때의 그 맛, 또 얼음물에다 발 담그고 수박을 먹었을 때 그 맛을 우리 현대인들은 알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 절기에 대한 간절한 이해, 또 절기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오늘은 음식 절기를 먹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진수는 바로 이 절식과 시식이에요. 절식, 이 바로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시도 때시자를 얘기해서 거의 같은 의미예요. 우리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력, 태음력을 기준으로 24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절기에 따른 다양한 풍속을 즐기던 민족이에요. 이때 먹었던 음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재료들로, 그러니까 시식과 절식이 되겠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런 전통 속의 목적은 우리한테 다가올 화를 물리치고 또 풍년을 기원한다든지 또 수확에 대한 감사, 또 같은 공동체 간의 친목 도모 및 또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런 우리 음식 문화의 진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절식과 시식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시절과 절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계절의 변화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가 13도일 때는 봄이라고 하자, 28도일 때를 여름이라고 하자, 또 3도일 때를 겨울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온도만 가지고 느낄 수 없는 뭔가의 기운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봄하고 가을은 평균 온도가 비슷하니까 봄옷 사서 봄, 가을에 입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봄옷과 가을옷 잘 호환이 안 돼요. 그죠? 봄에 가을옷 입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입어지고 역시 가을에도 봄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입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환경을 둘러싸고 흐르는 바로 이 기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4계절이 있고 그 계절 사이에 6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아주 쉬워요. 태양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그 위치를 우리가 황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개의 절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4계절 안에 24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달력도 없어지고 또 일기예보를 하는 그 아나운서들도 세대가 젊다 보니까
뭐 입춘, 입추, 뭐 동지, 뭐 이런 몇 개의 절기만 좀 기억할 뿐이지 우리가 24개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사실은 뭐 그걸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오늘은 입추구나, 입하구나, 오늘은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경칩이구나, 이런 걸 좀 알면 우리의 삶이 활력이 훨씬 더 있어지고 재밌답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 24절기 안에는 세시풍속이 들어있어요. 이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계절에 맞춰서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던 풍속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 속한 인간들은 같은 자연 환경과 또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활 습관의 동질성을 만들어 가게 되겠죠. 또 그 동질성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같은 풍속이 매년 반복되다 보면 또 거기서 쌓여진 어떤 일종의 생활사가 보여지고 또 그 생활사 안에는 우리가 먹어온 음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시풍속이 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세시풍속은 대부분 음식을 장만해 갖고 즐긴 행사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던 이 여러 가지 풍속 중에 그래도 잘 현대인들한테 각인되고 있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제철 음식을 최대한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몸이 계절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변화하는데 잘 적응해 줄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방편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를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또 때를 맞춰서 걷어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농산물로서 또 하늘에 감사하고 이런 의례가 존재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의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시대 기록을 보면 남성들도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계절 24절기 안에 들어있는 세시풍속에는 우리가 그냥 명절이구나, 어떤 특정한 날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풍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삶은 매우 여유롭고 좀 풍요로웠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 24절기 이름만 좀 간단히 볼게요. 봄 6절기, 입춘부터 시작입니다. 입춘 한 걸음 내딛고 우수, 경칩, 춘분, 봄의 절정이죠. 그 다음에 청명, 고구 이렇게 6절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24절기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태양이 내딛는 24개의 걸음이다. 그 중에서 봄에 6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봄 6절기 안에는 우리 명절로 설날이 들어있죠. 정월 대보름 들어있죠. 2월 달에 노비들을 위한 중화절이 들어있고 제비가 온다는 삼진날, 그 다음에 한식날 이렇게 5개의 명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절기 안에는 또 이렇게 명절이 들어있고 그 명절에는 그때 나는 재료로 음식을 나눠서 먹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런 어떤 변곡점이 있었구나. 이 변곡점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여름에도 6절기가 있어요. 입하부터예요.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 절기 안에는 또 초파일, 단오, 6월달 유두, 7월에 삼복 이렇게 또 우리가 챙겨서 음식을 먹는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가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추, 처서, 백로, 또 가을의 절정인 추분, 한로, 상강 이렇게 6절기가 들어있고 이 6절기 안에는 칠석, 백중, 또 추석, 중양절 이런 명절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겨울 6절기에도 입동부터 시작해서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6절기가 들어있고 이 6절기 안에는 10월 상달, 동지, 섣달, 금음 이렇게 우리가 음식과 연관된 또 우리 삶과 연관된 명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4절기 안에 명절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풍속들이 현대인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음식을 나눠 먹었다, 서로 공동체가 즐겁게 지냈다,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 입장에서 좀 쉬어가는 쉼표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바쁜 월급도 받는 날도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쉼표짜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절기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알아차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많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절대 우리가 완전히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세식 풍속과 음식에 대한 기록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여러분 한번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영정조 때에 유득공이라는 문신이 서울의 세식 풍속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경도잡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조 때 학자 홍성모가 지은 세식 풍속서가 있어요. 이것은 동국세식이, 너무 유명한 책이죠. 동국세식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순조 때 김매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책인 열양세시기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다 토대로 연구자들이 정리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음식 절기를 먹다 해서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가을 절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을에 나오는 첫 번째 명절이라고 할까요? 칠석이 있어요. 이건 음력으로 7월 7일을 얘기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명절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뭐 남녀가 만났던 오작교에서 만났던 뭐 그런 날이야 하면서 함께 바렌타인이나 뭐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그것도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오작교를 통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 이때는 여성들이 길쌈이나 바느질을 잘하기를 축원하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책 말리기, 칠석 불공 이런 걸 했고, 이때 먹었던 음식들은 자, 음력 7월 가을 절기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밀전병, 애호박 넣고 밀전병, 또 육개장, 또 우리 게 있잖아요. 게 살을 발라서 전이오를 만들어 먹는 게전, 그 다음에 칼국수, 국수, 그 다음에 복숭아 화채가 이때에 특정적으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공적인 게 하나도 가미가 안 되고 그때그때 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음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명절은 백중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지내는 명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불교 문화권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조상의 혼을 천도하는 날로서 망혼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때는 주로 갖가지 과일, 음력 7월 보름이기 때문에 풍성하죠. 또 산채나물, 또 다시마, 또 여러 가지 튀각들이 있죠. 부각들,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순두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동물성보다는 절에서 유래되는 명절이라서 그런지 식물성 식품을 많이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설날과 함께 최대 명절인 바로 추석이에요. 음력 8월 보름이죠. 그래서 8월에 보름달빛이 가장 좋다고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또 수학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뭐 차례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간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 시기입니다. 이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남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차례를 지내고 관광순례도 하지만 이런 관광순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거의 지방이나 한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 행사로 이 전통 놀이 같은 것을 계속 보존하고는 있어요. 현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체험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죠. 다 아시다시피 송편, 토란으로 만든 탕, 닭찜, 갈비찜, 주로 이제 육류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조한 우리들의 폐를 촉촉하게 해주기 위한 배숙, 인절미, 떡 이런 것들이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마지막 가을 절기의 명절 중에 하나가 중구절, 중양절, 음력 9월 9일이에요. 삼진날 제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 가을에 다시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는 시기예요.
어머, 무슨 제비가 돌아가는 날이 명절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삶이 자연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아, 제비가 가는 것을 보니까 이때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 이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단풍 구경도 하고 중양 차례도 지내고 또 국화꽃이 만발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화 전도 부치고 술도 만들어 먹고 또 유자가 많이 나니까 그것으로 화채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에 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주위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차례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만드는 부담감 같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과 좀 달리 그냥 즐기지 않았을까. 좀 쉬어가자. 우리 함께 나누자. 이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봄, 여름, 겨울 절기는 또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가을 절기에 들어있는 4가지 명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명절을 통해서 뭘 먹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많은 계절이 아닌 음식들이,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 먹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서 계절의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의 기운을 품은 음식을 원합니다. 바로 계절 음식이 자연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기운을 품은 음식을 잘 섭취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으로 가는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이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와, 즐거운 연휴다. 여행 가야지. 어디 쉬러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나 시댁 가야 돼. 또 나 우리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음식 준비하기 때문에 힘들어.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명절은 왜 있는 거야.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추석을 대하는 또 명절을 대하는 또는 추석 차례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포떡 떠올랐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명절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현대인 생활에 맞게 잘 조정해서 하면 되겠구나. 우리 전통이 깊은 이런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나씩 추가해서 떠오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부러 내가 의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잠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절기와 음식과 명절을 그런 좋은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시면서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이 보름달을 보면서 건강과 평안하기를 기원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의 좋은 명절, 이 명절 추석에 모두 다 풍요롭고 또 이 전통을 좀 더 어떻게 계승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원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시고 평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름달 보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